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임금체불하는 사장님들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그냥 바로 임금체불 발생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징역 살게 하는. 정말 그 현재의 우리나라의 어떤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일천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임금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몇백만 원 정도 임금 체불하는 거고 노동청 가게 되면 심지어 근로감독관들도 이 정도 갖고면 합의하시죠 이렇게 나오질 않나. 사업주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체불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도 그 수위도 높지 않고 안 준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저는 노동 관련된 현안 중에서는 생각해보면 그 임금 체불하는 사업주들에 대해서 막바로 그냥 강력한 처벌을 하는 그런, 이 법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안전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근로 환경이라는 거는 신체적인 안전도 있고 심리적인 안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에서의 일이 너무 많이 갑자기 몰리거나 이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들은 있지만 그 외의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서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심리적, 신체적 안전한 일터 만드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감정 노동 문제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 대부분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금 노동자들의 약 70% 정도가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고 있고, 그분들은 직종별로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감정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공교육 안에 감정 노동 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감정 노동과 관련된 지식을 얻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면 문제 발생이 훨씬 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교육청에서는 예비 노동자들이잖아요. 예비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 교육을 하고 있고, 저는 그 노동 교육 안에 인권 교육에서 감정 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법과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이 법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가장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가장 어린 사람들,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 이런 것들이 저희 안에서 어느 순간 이렇게 계급처럼 분류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특히나 알바생들은 이들이 결코 약자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노동자들이잖아요. 정부가 탄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곳이라는 것들을 좀 인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지 좀 더 나은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네.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많이 바꿔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 처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센터나 택배, 배달 이런 쪽은 지금 굉장히 이제 노동 강도가 세졌고, 그 얘기는 뭐냐면 감정 노동으로 인한 피해도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더 우리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야죠.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인식의 변화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다양한 곳에서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곳에서만 계속 주장을 했다면 지금은 여러 다양한 곳에서 한 가지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좀 다행스러운 그런 지점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계속 떠올랐던 게 염치라는 단어거든요. 염치, 부끄러움을 아는 거. 근데 예전에 우리가 추묘, 신의 이런 걸 할 때 거기에는 염치도 항상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염치란 단어는 빠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되어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민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정노동에 종사한다는 일은 내 고유의 감정 외에 타인의 감정까지도 헤아려야 되는 엄청 섬세한 일입니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것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 감정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지 잘 살펴서 건강한 그 일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일이 조금 더 전문적인 일이라는 자부심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운 내시라는 말보다는 뒷배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그걸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뭔가 도움받을 수 있는 또는 내 권리에 대해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나 그런 이제 단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점점 그런 이제 제도가 잘 만들어지고 있고, 또 저희 센터가 그 중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외롭지 않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존감을 쉽게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괴롭힘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 감정노동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장 제가 보기 안타까웠고 이제 같이 힘들었던 부분은 모든 이제 책임의 원인을 본인에게 돌리는 상황이 되시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의 법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그 용기를 내시려면 최소한의 어떤 자존감을 유지하고 계셔야 한 발짝 내딛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감정 노동자분들 억울하다고 생각이 든다라고 판단이 되면 용기를 내서 주변의 동료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주시면 아마도 감정 노동자들을 현재 상황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감정 노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폭력적인 어떤 감정들을 쏟아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는 세상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하게 좀 살 수 있는 방법들 우리 서로가 같이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서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